헬로, 안녕하세요.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하고 있는 석달걀이라고 합니다. 베를린은 올해 3월에 왔고요. 지금 여기는 몬트리올이에요.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통 있는 분조장 룸메 때문에 도망치듯이 집을 나오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 썰을 화장하면서 풀어드릴 거예요. 일단 저는 이 문제의 집에 이사를 언제 왔냐? 5월 거의 마지막 주쯤에 이사를 왔어요. 그리고 선크림, 라운드레커, 저 포함해서 총 3명이서 사는 외계였거든요. 쉐어하우스. 독일인 남자애 2명과 한국인 여자 혼자인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. 이 문제의 룸메를 분조장이라고 할게요.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집주인이 이 분조장 엄마예요. 얘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고, 제가 이사 오고 딱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순둥이 독일인 20살 남자애가 이사를 왔어요. 그래서 분조장, 순둥이, 그리고 제가 같이 살게 된 거죠. 파데는 이거 쓸게요. 저는 분조장이랑 이사 오자마자 좀 친해졌어요. 동갑이니까. 친해져서 같이 영화도 밤에 보고 같이 술도 먹고 잘 지냈어요. 근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가 자기는 앵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사람 아세요? 착할 때는 진짜 세상 착하고 다정한데 한 번 화가 나면 진짜 다른 사람이 돼요. 지킬린 아이들 마냥. 근데 얘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이사 온 지 한 일주일 후부터 얘가 본색을 슬슬 드러내는 거예요. 저한테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근데 제가 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자기 방에서 혼자 큰 소리로 욕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벽을 주먹으로 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씩 했어요. 그리고 얘가 총이 있어요. 실제 총같이 생겼고 본인 입으로는 진짜라고 했거든요. 총알도 제가 봤어요. 후드티에다가 총을 그냥 넣고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, 당연히 장전은 안 되어 있지만, 그리고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구했다고 했거든요. 왜냐면 라이센스 딸라면 또 돈이 드니까. 근데 솔직히 저는 살면서 미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서 되도록 사람들한테 편견을 안 가지는 편이에요.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신경도 잘 안 쓰고, 저도 되게 덤덤한 편이거든요. 이제 아이브로우 그릴게요. 이거는 이니스프리 거. 걔 좀 베를린 집 구하기 진짜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냥 이 정도는 참지 뭐 하고 참았어요. 왜냐면 제 방도 이렇게 넓고 예쁘고 진짜 귀여운 고양이를 2마리나 얘가 키우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고양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위치도 괜찮고 웰스도 괜찮고 저도 이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. 근데 분조장 얘가 저를 점점 여자로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불편할 정도로 저한테 스킨십을 시도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. 당연히 저는 밀어냈죠. 난 남자친구도 있고 하지 말라고도 몇 번이나 말했어요. 분조장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실실 웃으면서 능청 피고 그런 식이었어요. 여기서 뭐? 왜 진작에 이사가지 않았냐라고 하면 베를린은 진짜 집이 없고 저는 갈 데가 없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. 저는 그래도 얘랑 친했으니까 나름 얘를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 미국인 베프 릴리라는 친구가 저희 집에서 며칠 지냈어요. 한 이틀 차였나? 릴리가 저희 집 테라스에서 그냥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 분조장이 같이 와서 담배 피면서 같이 20분 정도 수다를 떨다가 얘가 갑자기 So, do you want a massage right now?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. 새벽 1시에 마사지를 원하냐고. 너무 뻔하잖아요. 맞다, 이거는 테무에서 산 섀도우. 제가 아침에 이걸 듣고 너무 화나가지고 아니 내 친구한테? 못 참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앉아서 나는 더 이상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. 하지 마라.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너한테 싫다고 말해왔는데 근데 너가 노를 노로 안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그만해달라 말을 하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스킨십은 자기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너가 못하게 하면은 자기는 너한테 차갑게 대해야 될 수밖에 없다. 그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화나고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. 아니 너가 나를 아예 터치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선을 넘지 말아달라 라고 했어요. 근데도 본인은 이해가 안 간대요. 그래서 대화가 진짜 안 통했어요.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방으로 그냥 들어왔죠. 이거는 쉐딩 스틱인데 컬러그램 거거든요. 짱 좋은. 얘가 노래를 엄청 크게 틀면서 방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테라스에 그 펀치렉이 있거든요? 근데 그게 제 방 바로 앞에 있어요. 근데 그걸 엄청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.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걸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. 심지어 그날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서 윗집에서 사람이 내려왔음. 소리 줄여달라고. 당연히 안 줄였죠. 그래서 이때 릴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제가 릴리한테 다 설명을 해주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. 제가 아침에 그냥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. 파스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얘가 진짜 큰 소리로 욕을 한 1분 정도 하는 거예요. 구라치고. 그때 제 그냥 겉 필링이 직감이 그냥 나 지금 진짜 위험하다. 나 지금 나가야 된다. 오늘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당장 이사 갈 수 없었던 이유들이 베를린에 집 구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며칠 안에 당장 출장이랑 여행 계획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버텼던 것도 있거든요. 어차피 한 2-3달은 집이 없으니까 참자. 이거는
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이너인데 이것도 짱 좋음. 근데 집감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드니까 근처 사는 친구한테 다 연락해서 나 지금 언니 집에 맡겨도 돼? 이렇게 물어보고 된다고 해서 이사 준비를 당장 시작을 했어요. 릴리 점심 먹고 오자마자 릴리야 나 오늘 이사 가. 우리 같이 짐 싸야 돼. 하고서 도와달라고 하고 릴리랑 짐을 열나게 싸고 있었어요. 한 50% 정도 쌌을 때쯤 그 분조장이 제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얘기를 하러 갔더니 얘가 메모장에 막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가 와서 행복했던 막 이런 거를 정리해서 써왔더라고요. 근데 기억도 안 남. 어쨌든 그래서 저는 I'm moving out. 나 이사 간다. 라고 말을 했어요.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오래 생각을 해봤다. 그랬더니 얘가 표정이 싹 붓기 시작했어요. 블러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친구가 준 어퓨 거거든요. 그래서 나는 너가 친구로서 정말 괜찮은 애인 거 알고 있지만 너가 분노 조절을 너무 못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행동들이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.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. 너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. 그냥 내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. 그랬더니 얘가 막 울기 시작하면서 나는 너한테 욕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절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건데 왜 이사를 가냐 가지 말라 하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. 정 안 되면 내가 베개에 대고 소리를 지르든 너가 없을 때 욕을 하든 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하이라이터 바를게요. 친구가 준 건데 엄청 좋아. 근데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또 제가 정이 진짜 많거든요. 그리고 저도 얘랑 친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얘가 우니까. 그리고 나도 이 집 너무 마음에 들고 나도 이사 가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. 알겠어. 근데 너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이사 갈 거야. 그래서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걸고서 방에 들어왔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전화를 해서 말을 했죠. 다. 얘는 저한테 절대 강요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근데 영상통화로 얘가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보이고 집이 문제면 내가 집을 도와주겠다. 월세를 대주든 하겠다. 왜 너가 굳이 견디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. 잘 생각해봐 라고 해서 저도 뭐에 한 대 맞은 듯이 정신이 뭔가 반쯤 들었어요. 근데도 제가 그때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 옆에 있는 베프 릴리한테 릴리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? 당연히 이사 가지 라고 했죠. leave 막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 정신 차리고 이사 가자 하고서 다시 짐을 쌌어요. 짐을 거의 다 쌌을 때쯤 이제 얘한테 다시 이사 간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. 이거는 컬러그램 핀트예요. 그래서 다시 가서 내가 방금 다시 너한테 이사 안 간다고 했던 거 아는데 근데 내가 생각을 계속 over and over 해봤다. 근데도 나는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. 이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너가 변하겠다고 하는 거 믿는데 나는 그냥 남자친구랑 같이 집을 같이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뭐 어차피 나는 이사 나갈 사람이었고 이러면서 계속 밑밥을 깔았어요. 안 그러면 얘가 미쳐 날뛸 거 아니까. 그랬더니 역시 제 말을 하나도 안 듣죠? 너는 그냥 뻔한 말을 하고 있다면서 엄청 우울함에 빠지는 거예요. 근데 나 화장 벌써 다 했어. 그러면서 막 Why everyone leaves me? My grandma leaves me? You leaves me? Just let me die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냥 자기 죽게 놔두더라고. 그래서 나는 내가 너를 평생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또 베프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같이 살지만 않는 거다. 여전히 우리 같이 놀 수 있어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래서 달래주려고 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얘가 다시 자기 책상으로 가서 엎드려서 누웠어요. 저도 달래주다가 그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저도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어요. 근데 제 집 구조가 제가 화장실 문을 열면은 얘 방이 다 보이는 구조거든요. 근데 얘가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. 저는 살면서 이런 거를 처음 보거든요. 너무 무섭잖아요. 그래서 저도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릴리한테 다 말하고 마지막으로 파우더 할게요. 경찰을 불러야 되나? 경찰을 불렀다가 얘가 갑자기 화나서 우리를 다 싸버리면 어떡하지? 저도 패닉이 와서 판단이 안 돼가지고 우버를 불러서 조용히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. 다 싼 짐을 대문으로 옮기고 있는데 분조장이 너 나한테 굿바이 인사도 안 하고 나갈 거야?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허그하고 저는 가려고 했어요. 근데 얘가 집은 어떻게 할 건데? 물어보는 거예요. 너 월세는? 우리 계약 관련 얘기를 해야 된다.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두 개였어요. 첫 번째, 지 엄마, 집주인한테 말하지 말 것. 두 번째, 이거랑 연결돼서 몇 달치 월세는 더 낼 것. 이거 왜 그러냐면 독일은 계약 종료 전 노티스 피리어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사를 간다고 해도 당장 못 나가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요? 내가 누구 때문에 도망치듯 이사 가는데 얘 아니면 나는 이사 갈 일도 없었고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홈리스가 된. 그래서 저는 얘가 말한 걸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. 일단 자리를 피하고자 나 내일 출장 갔다가 내일 모레 금요일에 돌아온다. 그때 다시 와서 얘기하자 라고 했어요. 그래서 키를 주고 나가려고 했는데 얘가 키를 절대 안 받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이날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키를 못 주고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. 근데 진짜 키를 돌려주러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.
그래서 얘가 메시지를 보냈어요. 너랑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너가 떠나서 너무 슬프고 나 어제 엄마랑 많은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눴다. 너가 다시 와줬으면 좋겠고 I love you 막 이러면서 키를 돌려주러 오는 시간 말해달라. 얼굴 보고 마지막으로 대화하자. 이거였어요. 그래서 제가 나 키 그냥 메일함에 두고 갈게. 난 할 얘기 없고 너가 니네 엄마한테 정 얘기 안 했으면 좋겠으면 안 할 수 있는데 몇 달치 월세는 더 낼 수 없다. 네가 책임져라. 그랬더니 너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스쿨키드가 아니다. 그냥 레스피 여자도 막 이러는 거예요. 어른처럼 굴라고. 그래서 저도 말이 안 통하니까 다시 얘 집주인 그러니까 얘네 엄마한테 연락을 했죠. 나는 너의 아들의 행동 때문에 이사를 간다. 보증금은 2주 안에 돌려주고 나는 다 몇 달치 월세를 더 낼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죠. 저는 당연히 네 엄마도 얘 분조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정신이면 돈을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화나서 다 얘기했어요. 얘가 총 있고 분조장에다가 나한테 한 짓들 스킨십 문제랑 다 얘기했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보증금 1000유로거든요. 보증금은 너가 몇 달치 월세를 더 내야 돌려줄 수 있다. 이사 가기 3달 전에는 통보했었어야 되니까.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 남은 월세 빼기 보증금 해가지고 남은 것만 더 내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던지 말던지 너 그걸로 나 협박 못해. 그래서 와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하고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밤 비행기에서 베를린에 한 오후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오자마자 경찰서에 갔어요. 왜냐면 키를 도저히 혼자서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. 얘가 총 들고 기다릴 수도 있고. 근데 그 와중에 분조장은 제가 엄마한테 이런 거 알고 화나서 부재중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퍼킹 키 내놓으라고. 그래서 결국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서 키를 우편함에 넣고 얘는 다 차단하고 얘네 엄마한테는 보증금 달라고 서류를 다 보낸 상태예요. 근데 아직 돈은 못 돌려받았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순둥이 룸메는 그동안 뭐 했냐? 얘는 이사 온 지 10일 만에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왔어요. 나 그 분조장이 좀 이상한 것 같다. 대마초도 집에서 너무 많이 피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벽도 막 친다. 솔직히 좀 무섭다. 그리고 얘가 위폰이 있다는 것도 그 총이 있다는 것도 들었다. 넌 어떻게 생각하냐? 그리고 얘는 부모님 집이 옆 동네에 있거든요. 그래서 거의 집 안 들어왔어요. 분조장 때문에 무서워서. 그래서 저는 거의 분조장과 단둘이 산 수준이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분조장기랑 얼마나 살았냐? 저는 한 5주 정도 살았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이렇게 나왔고요. 그리고 경찰이 조치를 안 취해주냐? 이거는 이게 참 그런 게 분조장이 총 들고 난리 쳤던 그날 제가 이사 갔던 그날 당일에 신고를 했었어야 됐어요. 이틀 전 일이라고 안 도와주더라고요. 경찰이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어요. 총이 있다고 해도 막 집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독일은 정말 모든 게 증거와 자료들로 돌아가는 나라더라고요. 혹시 어떤 일을 당하셨다면 증거를 꼭 모아두시고 신고도 제때 하셔야 증거가 남고요. 어쨌든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보러 캐나다에 와서 잘 지내고 있고요. 아직 보증금은 못 받은 상태라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독일 유학하면서 일어난 흥미로운 재밌는 일들 많이 풀 테니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